안녕하세요. 영역제기 공부 18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연기관 성능을 개선하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영역제기는 내연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역류, 그 역류를 효율적으로 억제해서 엔진 성능을 개선하는 부분입니다. 영역제에 관해서 아시는 분 많지 않습니다. 역류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죠. 하지만 그 역류를 효율적으로 억제하는 부분은 잘 모릅니다. 또한 연비운전이라는 부분은 급출발, 급가속, 급감속, 급정지, 정속주행 이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수십 년간 잘못된 지식이 전파되고 있고 활용되고 있습니다. 연료 소모 주체는 엔진이기 때문에 엔진을 기준으로 연비운전을 정리해야 합니다. 해서 영역제기, 연비운전 이 두 개를 가지고 하이브리드 차량 성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엔진과 모터를 활용해서 주행하게 되는데 모터에서 차지하는 동력이 있고 엔진에서 차지하는 동력이 있습니다. 해서 엔진 마력수가 낮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토크가 낮습니다. 스타트할 때 힘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운행 중에 시동이 켜지겠죠. 시동이 켜지면 시동이 켜지는 시점에 충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다시 켜질 때 충격을 얼마나 완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또 연비 부분을 검토를 해보시면 하이브리드 차량 도심주행과 고속주행에서 연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엔진이 스몰 사이즈입니다. 고속주행을 할 때는 하이브리드 엔진이 크게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왜 그렇느냐? 고단 변속 상태에서 엔진을 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충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해서 큰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연비 운전을 하게 되면 하이브리드 차량을 능가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이브리드 차량 연비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국산 하이브리드 자동차 투싼, 카니발 하이리무진, 스타리아, 코나, 카니발, 아반떼, 그랜저 7종을 검토를 해봤는데 7가지 차량 복합연비를 평균값을 뽑아보니까 15.8km입니다. 도심연비 평균값은 16.29km입니다. 고속연비는 15.18km입니다. 해서 복합연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도심연비는 복합연비 대비해서 3.12%가 높고 고속연비에서는 3.93% 떨어집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고속주행에서는 크게 도움을 받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시내주행, 도심주행에서 왜 이득이 발생할까? 고단주행을 할 수 없는 조건이 많기 때문에 고단주행이 안 되는 조건에서는 가속 페달을 살짝 밟고 가면 모터 구동을 하게 됩니다. 해서 이 부분이 덕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 시내버스 하이브리드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본 경험에 따르면 이 하이브리드 차량도 시내주행에서 운전자가 운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상당히 심하게 납니다. 충전을 시킬 거냐 말 것이냐, 충전시켜야죠. 어떤 구간에서 충전시켜야 될 것이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중점을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카본 응착 개선한다. 일반 엔진에 비해서 하이브리드 엔진은 카본 응착률이 높습니다. 왜 높을까요? 적은 엔진에 부하를 많이 걸어주는 조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엔진만 구동할 때는
카본 응착률이 높습니다. 모터하고 엔진하고 같이 구동할 때는 카본 응착률이 떨어지겠죠. 해서 카본 응착률도 개선해야 됩니다. 자, 토크 향상,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하죠. 엔진이 적다 보니까 모터 구동을 하지 않고 엔진 구동만 했을 때 토크 향상이 필요합니다. 저속에서 힘이 없는 부분, 굼뜬 현상이 생기는 부분,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토크 향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긴 오르막, 풀악셀 때 모터 구동으로 하는 부분이 부족할 때, 엔진 구동도 부족할 때, 이때는 차가 잘 나가지가 않습니다. 해서 출력 향상을 위해서는 모터 구동 이외에 엔진의 출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내연기관이 있기 때문에 연소 조건이 안 좋은 조건, 어떤 조건이냐 이거예요. 연소 조건이 안 좋은 조건은 출력을 원할 때입니다. 해서 엔진이 적고 방음이 잘 돼 있다 하더라도 엔진 소음은 더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자, 매연 또한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부분의 전반적인 개선을 원한다 하면 두 가지입니다. 엔진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영역제 부분과 운전자가 운전을 잘하는 부분, 연비운전 부분입니다. 이 두 부분을 병합하면 하이브리드 엔진 성능을 개선할 수 있고 연비를 높일 수 있고 소음, 진동, 매연을 감소시킬 수 있고 출력, 토크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함께 연구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 연락을 주세요. 국산차 수입차 많은 차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험 차종 대상을 선정하고 흡기 호스를 보내주시면 흡기 호스에 맞게끔 영역제기를 생산해서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실험에 참여하시는 분 아무나 참여하면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메이커 연구진 또는 자동차학과 교수님 정도겠죠. 자동차 메이커 연구진과 자동차학과 교수님들은 이론적으로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르는 부분, 연비운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연비운전을 따로 배우셔야 합니다. 하면 엔진 성능 개선되는 것은 실험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이고 연비운전 부분은 이론을 정립하고 실제 적용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제가 수십 년간 경험하고 정립한 이론을 전수해 드립니다. 그러면 엔진 성능 개선과 연비 향상 모든 부분을 한꺼번에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실험 항목은 소음, 진동, 매연 감소 이 부분 또 출력, 토크, 연비 이 부분 합쳐서 6가지입니다. 영역제기 장착하고 연비 운전을 했을 때 많은 시간이 필요하느냐? 아닙니다. 장착을 하고 몇 분 만에 이 부분이 확인되느냐? 자, 소음 진동은 바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매연, 유로6 엔진이기 때문에 매연이 잘 안 나오죠. 이거는 시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출력 토크, 이거는 간단하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토크는 기술을 적용하고 가속 페달을 살짝 밟았는데 변속이 빨리 된다. 힘이 있는 느낌이 난다. 이 부분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연비요. 연료 넣고 트리 컴퓨터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동일한 코스, 평상시에 다니던 코스에서 연비가 있을 것입니다. 그 연비를 기준으로 몇 % 올라갔다. 바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이브리드 차량도 연비를 올릴 수 있다. 일반 엔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역제를 어느 정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성능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함께 실험을 해보시고자 한다면 신청하십시오. 신청 대상은 자동차 메이커 연구진 또 자동차학과 교수님 이 두 그룹으로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